안녕하세요. 조재열 교수님 지도하에 프로젝트를 진행한 융생공 열공삼 팀입니다. 저희는 항염증 효과를 가지는 천연 추출물을 이용한 바이오 의약품 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염증 반응이란 외부 유해한 침입 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체내 방어 기작으로 여러 면역 세포들이 관여하여 다양한 염증 매개 물질들을 분비합니다. 이러한 염증은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단기간에 체내로 들어온 위험물질을 제거하며 항상성 유지에 기여하는 건강한 염증으로 받아들여지는 급성과 달리 만성염증은 우리 몸에 또 다른 위협으로 작용합니다. 만성염증 상태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 만성적으로 낮은 수준의 염증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세포 수준에서의 적절한 기능작용이 어려워져 다양한 신체 시스템과 기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셀프와 논셀프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을 유도하며 과도하게 생성되는 염증성 물질로 인해 폐혈성 쇼크가 발생하는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기관에서 제공받은 천연 추출물 집단으로부터 항염증 가능성을 보이는 물질을 NO-에세이 및 셀 바이어빌리티 에세이를 통하여 스크리닝하였고 그중 항염증 효과가 탁월하면서 세포 독성 정도가 낮아 유용하게 사용될 후보군 27번과 47번에 대해서 다음 4가지 실험을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순서대로 저희가 진행하였던 실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O-MTT 에세이입니다. NO는 니트릭 옥사이드의 약자로 염증 반응이 활성화되는 경우 아이노스에 의해 체내 NO 수치가 상승하는 물질입니다. 때문에 NO 생산량을 측정함으로써 염증 반응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염증 유발은 TLR4 시그널링에서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그람 네거티브 박테리아의 세포막 구성 성분인 LPS를 통해 시행되었습니다.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뮤린 마크로파지 셀 라인인 로우 264.7 셀을 시딩하고 천연 추출물을 여러 농도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 후 LPS를 처리하였고 그리스 리어전트를 이용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천연 추출물 47번의 NO-에세이 결과입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농도가 증가할수록 NO의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100mg/ml에 이르러서는 염증 반응을 유발하지 않은 노멀 그룹과 비슷한 수준의 NO가 생성되었습니다. 다른 후보 물질인 천연 추출물 27번의 NO-에세이 결과입니다. 천연 추출물 27번 또한 농도가 높아질수록 NO 생산량이 감소하다가 50mg/ml에서 눈에 띄게 줄었으며 이후 고농도의 경우에는 노말 그룹과 비슷한 정도까지 NO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MTT 에세이는 세포의 바이어빌리티를 분석하는 것으로 미토콘드리아의 활성 정도를 통해 살아있는 세포의 수를 알아내는 실험입니다. 살아있는 세포의 MTT를 처리해주면 MTT가 미토콘드리아의 리덕테이즈에 의하여 포마잔으로 환원되는데 따라서 살아있는 세포가 많을수록 포마잔 크리스탈의 양이 많아져 이를 통해 세포의 바이어빌리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천연 추출물 47번은 전반적으로 세포 독성을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 고농도인 200mg/ml에서는 약간의 세포 독성을 보였습니다. 천연 추출물 27번은 50mg/ml 이하의 농도에서 진행했을 때는 셀 바이어빌리티가 점차 증가했지만 그 후 고농도 안에서는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RT-PCR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천연 추출물이 이러한 염증 유발 물질에 대하여 이들을 유전자 전사 수준에서 조절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PCR을 이용해 프로인플레메토릭 사이토카인의 유전자를 증폭시켜 검출하였습니다. 확인했던 대표적 사이토카인으로는 아이노스, 인터루킨6, 콕스2 등이 있습니다. 먼저 천연 추출물과 LPS를 처리한 세포로부터 mRNA를 추출하고 다음과 같은 PCR 과정을 통해 증폭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천연 추출물 47번의 결과를 보면 아이노스와 인터루킨1 베타는 농도 의존적으로 인터루킨6는 고농도에서만 발현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천연 추출물 27번이 해당 세 인자를 타겟하여 염증 조절을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천연 추출물 27번의 결과를 보면 아이노스, 콕스2, 그리고 인터루킨6의 경우에는
포지티브군에 비해 27번 처리군에서 농도 이중적으로 발현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연 추출물 47번은 해당 세 인자를 타겟하여 염증 조절을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루시퍼레이즈 어세이 파트입니다. 루시퍼레이즈 어세이를 통해서 천연 추출물이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주 전사인자인 NF-카파비와 AP1의 발현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루시퍼레이즈 어세이는 리포터진 어세이의 일종으로 실험체의 스피시스에서 발견되지 않는 유전자를 리포터로 이용하여 이들을 세포 내로 도입시킨 뒤 실험을 진행합니다. 특정한 유전자 발현의 활성 및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 방식입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트랜스펙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앞에서 진행한 실험과는 달리 휴먼 키드니 셀 라인인 핵293T가 사용되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세 가지 벡터의 경우 순서대로 TRL4 시그널링 패스웨이의 개시, 리포터진과의 퓨전을 통해 발현 조절 여부 확인, 노멀라이제이션의 목적으로 트랜스펙션이 되었습니다. 루시퍼레이즈 어세이 이전에 핵293T 셀에 대한 MTT 어세이를 진행하여 천연 추출물이 세포에 큰 위해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천연 추출물 농도에 비례하여 TRIF를 통해 개시된 NF-카파비 메디에이트 루시퍼레이즈 액티비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하여 47번 시료의 경우 NF-카파비 패스웨이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7번의 결과입니다. 천연 추출물 27번을 처리하였을 때 분석 결과가 농도의 비이중적인 다른 인자와 달리 마이디88에 의한 NF-카파비 메디에이트 루시퍼레이즈 액티비티가 농도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경향성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해당 추출물 역시 NF-카파비 패스웨이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실험으로 넘어가기 전 저희는 이 단계에서 저희 연구의 방향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과를 토대로 연구 대상인 추출물들이 NF-카파비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대상으로 하여 작용한다는 것을 파악하였기에 해당 패스웨이의 인자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패스웨이의 하위 물질인 전사인자 NF-카파비의 서브 유닛부터 시작하여 I-카파-B-알파, IKK-알파 등 상위 신호 전달 인자를 확인함으로써 저희의 추출물들이 정확히 어떠한 인자를 대상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스턴 블로팅 결과를 바로 살펴보시겠습니다. 해당 결과는 천연 추출물 47번에 대해서 NF-카파비 시그널링 캐스케이드를 확인한 것입니다. 두 결과를 통해 천연물 47번이 NF-카파비 시그널링에 있어 전사인자인 NF-카파비의 서브 유닛 P50, P65의 액티베이션 및 토탈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NF-카파비가 핵 내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구조를 변형시켜 두고 있는 I-카파-B-알파의 활성 정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천연 추출물 47번이 NF-카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최소 I-카파-B-알파의 액티베이션을 저해함으로써 염증 억제 효능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7번은 다른 인자보다 포스포 IKK-알파에서 그 특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포 IKK-알파의 발현은 LPS 처리 시간에 따라 증가하다가 60분 처리군에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그중 천연 추출물 27번 처리군에서 노멀 그룹과 비슷한 발현도를 띄었습니다. 이는 27번이 IKK-알파 장기적 활성 조절에 관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실험들을 종합하여 연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설명드린 결과를 통하여 천연 추출물들이 인비트로 수준에서 NF-카파비 시그널링 패스웨이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여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 인자들의 확인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정확한 타겟 몰레큘을 알아냄으로써 구체적인 작용 기전에 대해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매스 분석을 통하여 정확하게 어떤 성분에 의해 항염증 반응이 일어나는지 알아내어 소재에 대한 가능성을 확립하고 위험 동물 모델 등을 이용한 인비보 실험을 통해 실제로 생물 내에서 항염증 효과를 가지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차후 해당 추출물의 농도 및 용량을 최적화함으로써 최종 목표인 바이오 의약품 구현을 위해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